지금부터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김용호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일보가 후원하는 2018 미래안전건강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개회식 사회를 맡은 쿠키건강TV 아나운서 엄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 관심 갖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포럼은 더 안전한 그리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로 안전불감증 탁파와 국민 건강권 확보 부분에서의 어떤 현황을 좀 살펴보고 정부기관과 기업의 역할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의식 수준을 좀 높이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김용호 의원님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님이 공동으로 주최하셨고요. 쿠키뉴스가 이번 포럼을 주관하게 됐는데요. 끝까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불감증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일부 안전포럼을 시작해 볼 텐데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님께서 일부 포럼의 자장을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창우입니다. 먼저 오늘 그 포럼을 주최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기관 분들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포럼에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럼 주제가 오늘 안전과 건강. 우리 모두는 아마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오랜 삶을 살기를 기원할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 키워드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주제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안전이라는 키워드는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외국인들이 올 수가 없는 거고요.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 정도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은 분들도 모두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주제 발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재희 명예 교수님께서 안전불감증이 재난으로 이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그 안전불감증이 재난과 어떤 연계성을 가졌느냐. 둘째는 그러면 이런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재난안전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셋째는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전불감증과 관련되는 재난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계성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사고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불안전한 상태, 설비나 물건이나 물질의 상태. 둘째는 인적인 요인입니다. 불안전한 행동.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안전한 행동이 대부분이 뭐와 연결됐느냐? 안전불감증과 연결됐다. 예를 들면 안전수칙을 위반해요. 법규를 안 지켜요.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요. 이 모든 행위들은 불안전한 행동이면서 안전불감증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냐면 이미 1930년대 미국의 하인이라는 사람은 모든 재난안전 사고에 불안전 행동이 관여하는 비중이
95% 이미 제시를 했고, 근자에는 듀퐁에서 10년간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는 얼마냐? 96%가 불안정이 계작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의 90% 정도는 불안전 행동이 관여되어 있고, 이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안전불감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로 보죠. 돌이켜보기가 민망하지만 간단히만 볼게요. 삼풍백화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처음에 질 때부터 설계비용이 무단했죠. 안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에 대한 무리한 공사, 확장 공사 다양한 거 할 때마다 이미 다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다 하면서도 다 무시하고, 특히 당일날 아침에도 이미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야, 계속 영업해 하다가 분기가 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 몇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챙겼어도 사고 확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는 세월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이미 쓰지 않는 배를 우리는 그 사다가, 그것도 그 노후된 걸, 그것도 무리하게 증개축을 하고 다 안전불감증. 그리고 적재량 초과하고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이 모든 과정. 자,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죠. 제천사고 당연히 뭐였습니까? 비상구 물건으로 막혀 있고 스프링클러 작동 안 되고 차량 지집 30분간 지연되고, 이게 다 뭐예요? 안전불감증이 다 어디야? 자, 여러분들 판교 테크노밸리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공연장에서 거기에 올라가서 다 들어가서 누구도 막질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고 90% 이상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다 인적인 요인인 안전불감증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오늘 주제로 다루는 것은 딱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5년 내에 사망사고를 50% 줄이겠다고 걸었습니다. 뭐냐면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고 사망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반으로 줄이고 자살도 50% 줄인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와 그 다음에 산업재해, 더 하나 화재 문제는 계속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재 볼까요? 저 중간 곡선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 건수인데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지속이 됐어요. 퍼센트를 보면 비율이 빨간 걸로 쭉 돼 있는데 쭉 올라가면서 적어도 50%, 42%대에서 53%대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화재는 지난 10년간 줄어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속에서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에 나라는 경제가 발전되고 살긴 나아졌던 거 하면서도 화재는 늘어나고 부주의의 비율도 늘어나고. 자, 최근 5년간 교통사고입니다. 결국은 안전의무 불이행이 이게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몇 프로입니까? 70%. 70%. 물론 교통사고는 그래도 최근 그 한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서 사망자가 지금 거의 한 30%대까지 줄었지만 과거보다 하여튼 많이 줄었습니다. 한 5천 명대로 줄었으니까 15,000대에서. 그래도 여기도 아직도 70%는 안전불감증과 관련되어 있다. 자, 산업재해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이 속에 90%는 뭐예요?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과거 10년 동안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자, 사망사고 이 데이터 이게 잘 안 되지만 저 밑에서 저 위에 세 번째 빨간으로 된 거, 여기가 그 밑에 빨간 걸로 쭉 돼 있는 데가 사망자 수입니다. 2,000 몇백 명, 100명대에서 1,700명대로 약간 줄었지만 거의 그대로예요. 교통사고 줄은 게 비하면 이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또 중요한 게 50인 이상 사업장과 50명 사업장의 재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잘 보세요. 밑에 사고 사망 만인율이에요. 만 명당 사망자 몇 명? 자, 50인 이상은 0.34%. 50인 미나 중소영세업체는 뭐냐? 0.66%. 2배. 재율은 몇 배냐면 재율은. 자, 50인 이상이 0.17인데 40인 미만은 65에서 4배. 결 키워드가 뭐냐? 우리나라 산재는 줄지도 별로 않고, 특히 중소영세사업자 50 미만에 거의 다 몰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90% 정도는 뭐가 차지해요? 안전 불감증과 관련돼 있는 불안전 행동이 관여돼 있다. 이게 3대 키워드. 자, 그러면 왜 이리 지속적으로 나느냐는 원인을 몇 가지만 보자.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가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동의합니까? 안 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왜? 큰 기업체니 뭐니는 유능한 변호사 해서 웬만한 건 다 정리해서 뭐 별거 없습니다. 사고나 봐야 뒤처리 별거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풍도 그렇지만 옥시 가습기 이런 문제 700명의 사망자와 3,600명의 피해자 났어도 지금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아직도 이러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을 발생시켰어도 변호사 돼서 재판에서 가다 보면 다 세월 가고. 자, 대형마트 탄현점에서 4명 실사고에 벌금이 얼마냐? 100만 원. 요즘 100만 원 누가 신경 안 씁니다. 개인도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기업에서 이런 데서 끝.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 수억 넣어도 요건 벌금 100만 원. 자, 40명 사망난 이천 냉동선거 여기는 회사 대표 얼마? 2천만 원 벌금. 2천. 대표가 2천이 돈입니까? 자기 돈 나갑니까? 자, 만삭이 된 그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러 가다 가장을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났어요. 이거 해봐야 음주는 무죄가 돼버리고 징역 3년. 자, 우리 세월호 이렇게 등등해도 아직도 그렇고, 자, 우린 이런 쪽에 아직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애국가 한번 보세요. 애국 규제의 실효성 문제에서 딱 보자. 물론 과거 데이터입니다. 현재로 우리가 쉽지 않았을 때, 과거 2002년에 사망자가 영국은 6명일 때 우리는 15명 있을 때 차량 1인당 12명일 때 우리가 4배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줄긴 줄었지만 그 당시 범칙금 수준이 우리보다 미국은 10배, 과속할 때 안전무시는 20배, 평균 11배, 11배. 근데 이 범칙금이 우리나라 그동안 많이 올랐느냐?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럽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10분의 1 되는 범칙금 내는 거 가지고 요즘 물론 약간 부담될 수도 있지만 좀 있는 사람들, 돈 번 사람들 등등은 그거 신경 쓰입니까? 유럽 교통법률에서는 잠깐 보자. 2010년 유럽의 일부 국가 범칙금 사람이 영국인 경우 음주운전 적발시 770만 원. 오스트리아가 제한속도 50km 이상 과속하면 얼마냐? 최대 294만 원. 294만 원. 프랑스가 얼마냐? 50km 이상 과속할 때 202만 원. 이탈리아가 얼마냐?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하면 최소가 23만 원. 우리도 경제 선진국이에요. 경제 수준 별 차이 안 납니다. 강하죠. 지킬 수밖에 없죠. 자, 일부 유럽 교통범칙금 일수벌금제 하잖아요. 일수벌금제. 소득에 비례하는 거예요. 많이 버는 돈 버는 사람 많이 내.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일수벌금이 핀란드에서 언제냐? 1921년이 말씀 아득한 옛날에 시작했어요. 100여 년 전에.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담을 받으려면 나한테 어려운 부담이 와야 내가 느끼지, 나한테 껌값 같은 거 하면 내가 부담을 받습니까? No. 이렇게 간다는 걸. 그래서 지금은 스위스, 덴마크들도 막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덴마크는 뭐냐? 음주운전 적발시 최대 한 달 소득. 한 달. 스웨덴 경우에는 음주 적발 시 최소 40일. 스위스에서 제한속도 50km 이상 과속 시 최소 60일 최소 60일. 자, 예를 들면 핀란드 노키아 부의장이 25km 초과했는데 벌금 얼마 물었느냐? 1억 4천만 원. 느끼죠? 아, 나도 이 정도면 엄청 크네. 지켜야 되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미 100여 년, 9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다. 안전의식 문제 합니다. 안전의식.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을 하지만, 물론 이제 안문협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지만 학교 안전교육도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안전의무교육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안전체험교육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체험교육이요.
그다음에 뭐 행정안전부에서 최대 2가지를 시작했어요. 이따 말해서 7대 안전무시 관행근절대책 안전무관전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봐야 결과가 나올 문제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로 보면 국민들이 야 우리 정부가 이 정부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을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한다고 태어났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1년 지나가는데 야 이 정부가 엄청나게 잘해서 뭐 열심히 하니까 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겠다는 것까지 아직 가지 못하고 그러나 노력의 징조들은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7대 안전무시 관행근절 안전무관절 이런 것들은 노력은 한다 이거 시작은 한다 이거죠. 그러나 만족스러울 상태는 아직은 아닌 겁니다. 자 화재도 보죠. 언뜻 보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방화문. 제일 키워드 아니에요. 불만 났다 하면 피난 계단, 방화구역 장소에 출입문이 열어놓고 있다가 이게 안 닫히는 게 안 닫혀. 닫히기만 하면 다 보호가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무슨 조치만 하면 될 수 있는데 다 비용이라고 안 해요. 막말로 거기에 40만 원 장치만 달아도 되는데 이런 문제. 옥상 출입구 문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시건 문제. 이것도 우리 사회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옥상은 막아놔야 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는 또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이상. 이것도 방법이 있어도 못하는 거. 비난 동선 문제, 흡연 문제, 마감 재량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더군다나 안전시설에 대한 내부 연한 같은 건 명확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이런 문제. 특히 우리가 종교시설 뭐 힘 있는 행정기관 뭐 등등등등 해서 모범적으로 할 때들이 과연 앞서서 잘하고 있느냐는 문제 등등 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교통입니다. 교통. 자 누가 말해도 우리는 뭐냐? 차량 중심 교통차기. 아직도. 보행자 중심으로 말만 가려고 하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행자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문제. 자 차량 제한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km일 때 우리가 충돌 사고 나서 사망할 확률은 10%입니다. 그런데 60%일 때 사망률이 몇 프로에 90%인 거예요. 그만큼 이 중요한. 그래서 유럽인 경우는 지금 이미 10년부터 60km를 일반 도로 50km로 낮췄고 또 지금은 40km까지 낮추는 중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도 강하고 이런 차량 속도도 낮추고 등록하면서 사고를 줄여가는. 교통안전체험교육도 아주 미흡하고 보행 중 핸드폰사. 요즘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만 일부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보면 보행 중 교통사상자가 60%가 뭐 스마트폰보다 걷는 사람이다. 사상자의 53%가 10대 20대다. 이 문제도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산재 원인도 잠깐 보자. 딱 연간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몇 군데다가 50만 9천 개 사업장에다 투자를 하는. 거의 대부분이 어디냐? 아까 얘기했죠. 인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가 이미 90%대인데 이 예방사업을 투자하는 건 어디야? 80% 이상이 설비 개선. 몇 군데 사업장에다가 설비 개선만 중점. 뒤엎어져 있죠. 뒤엎어져. 자, 한번 볼까요? 저 위에 빨간 것 중에 지금 저 위에 있는 게 산업재 예방시설 자금 융자입니다. 그냥 막말로 융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 설비 개선을 다 융자해 주는 거예요. 예방기금 가지고. 몇 군데냐? 한 개 사업장에다가 1억 7천씩 쏟아내요. 몇 년째 지금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저게 전체 몇 프로야?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재예방기금 5천억 중에 3천억 중에 1,700을 60% 가까이를 그것도 딱 몇 군데 한 1,000여 개 사업장에다 계산한 걸 투자하고 땡쳐. 더 기가 막힌 거는 정부가 금융기관입니까? 막말로 내가 1,000억을 1조를 융자할 만약 하고 싶으면 이 돈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도록 하고 정부 예산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이 융자할 때 일반 금리하고 정책 금리에 차하고 또 보증을 설계, 홍보 보증해야 돼요. 그 보증료만 여기서 정부 예산을 보충해주고 하면 5%면 끝나. 나머지 90% 1,600억 이상은 전부 다 순수한 예방할 때 쓸 수 있어. 직무유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걸 계속하고 있어.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물론 간단하겠죠. 몇 군데 넣어서 니들 1,700억씩 나눠주고 하면 설비업체 좋을 거고 관리하기 좋을 거고 편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업장들은 대책에서 빠져있고 돈은. 설비 개선만 몰빵을 하고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순수 이 사람들의 안전 교육을 시키고 문화를 높여주고 여러 가지 의식을 바꿔줘서 이 수칙을 지켜 이런 것들은 별 돈을 안 쓰고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게 어떻게 가느냐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안전문화 활동에 대해서 뭐 별도 없어요. 기술지도비 해가지고 해야 보세요. 몇 군데냐면 50만 곳에 기술지도비를 투입을 하는데 기술지도비는 가서 너 잘하라 교육시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얼마냐? 300억. 3천억도 아니고 300억. 그래서 결국은 안전 불감증과 관련돼서 인적인 어떤 요인을 계산하는 쪽에는 극히 돈을 안 쓰고 거의 다 예방사업만 쓴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아주 소수의 기업 또 소수의 업체 이쪽에는 혜택을 볼 수 있지 몰라요. 많은 대다수의 어디 중소영세학대 그 많은 사업장 50미만 여긴 별로 혜택을 못. 크린 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융자 사업보다는 좀 낫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이런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할 때 원인과 대비해서 필요한데 돈이 들어가서 이게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고 그 효과를 평가해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사망사고는 안 줄어도 그냥 또 흘러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정부는 그랬지만 현 정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 우리는 정말 잘하겠다 했는데 지금 나타나냐 이거죠. 보겠다는 얘기예요. 보겠다. 자, 상제 예방자금 융자 문제 아까 먼저 문제된 거 제가 설명했죠. 다시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제도인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잘못된 거죠.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 현장에 사고가 많다고 난립니다. 거기에 중대사고도 많이 나고 뭐 영세업체, 하청업체 많아 거기 많아. 근데 거기 이 근로자들이 가서 일할 때 정부가 돈을 대서 기초안전교육을 하루 시켜줘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시켜주면 끝나요. 영원히 끝이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전한 의식을 갖도록 하려면 그런 면에서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만 딱. 근데 뭐 안전이 한 번 한다고 끝나나요? 이런 문제. 자, 그래서 그럼 대책을 좀 몇 가지만 그럼 뭘 하면 좋냐? 첫째로 가칭, 법인 과실치사법 도입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목숨을 내놓고 하락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영국에서는 2007년에 도입을 했어요. 간단한 겁니다. 기업이나 법인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사망사고 났다. 그럼 벌금을 엄청나게 주는데 어느 정도냐? 매출액에 2.5에서 10% 범위고 아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제한이 없어요. 매출액에. 혹시 3번 바로 끝내요. 이걸로. 바로. 여기는 근로자뿐이 아니라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 회사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걸 못해서 여기 중대 사망사고 났다. 그러면 너는 처벌을 얼마냐? 네 매출액에 2.5에서 10% 등등하지만 아주 잘못해서 해야 되는 아주 안 해서 그럼 너는 무한대로 끝을 내는 겁니다. 막말로 잘못하면 아웃입니다. 아웃.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요. 영국은 어떤 나라냐? 산업재해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교통사고도 훨씬 작고 산업재해도 훨씬 작고 모든 게 다 안전한 나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 저 법을 만들어 했어요. 했더니 이미 어디냐? 산업재해에서는 사망재가 25% 줄었어요. 미리. 왜? 내가 되면 나는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다. 그러니 나는 뭐냐? 예방을 하는 거야. 예방사업에 투자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야.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이제 우린 시대 바뀐 걸 잘 몰라요.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선을 걷어요. 그냥 기업체를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해라, 규제도 완화해라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어. 저도 일부 지원했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근데 지금 시작이 중요해요. 처음에 1년이 중요합니다. 지금 좀 딱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안전 이거야 하고 얘기해요. 아직 안 해요. 보류. 얼마 전부터 흔들렸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래도
국가안전대책단체에서 막 노력하고 이것저것 대책 내놓으니까 요즘 국민들이 아 그래? 좀 한락하나? 하는 요 정도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왜 고민합니까? 어디서 화재가 나 사망사고가 났어. 치명적인 벌을 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든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이런 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몇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한다고 해 몇 분들이. 근데 진도가 안 나가. 이제는 2년 내에 끝을 내야 돼요. 현 정부는 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겁니다. 또 하나 없애야 될 게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폐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순전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운전자고 해요. 피해자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말로 사고 하나 나도 별거 없어요. 보험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거고 안전 불감증에 아주 젖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폐단 있을 지구상에 없는 법이에요. 이 지구상에 없는 법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서 저걸 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더 줄게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은 이미 어떻게 하느냐. 일본만 가도 간단합니다. 별도법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직결재판 수사법 만들어가지고 50만 원 미만짜리 작은 것들은 간단히 처리할 게 만들어놨어. 불편하지 않게. 자, 지금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좀 작은 것들은 행정법원에서 바로 처리해 그냥. 그러니까 일반 법에 가서 뭐 힘들고 오래 걸리고 하니까 뭐 불편하다가 아니라 다 개선해 놨어. 충분히 가능해 이 법체제는. 그러니까 무조건 말이지 합의 안 보면 기소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안 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것도 폐지해야 돼. 이것도 앞으로 1년 내에 폐지해야 돼. 이거는 우리 의원님도 의원에 거기 해당되죠? 확실한 거예요. 1년 내에 폐지. 제가 1년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폐지 됐습니까? 예. 일수벌금 문제. 이건 김영우 의원님이 추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건 도입해야 돼요. 일수벌금 아까 소득 대비 벌금 내는 거 여기다가 이왕할 때 범죄금 수준도 현실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안실리하는 시민단체 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데 최대한 협조할 거예요. 자, 안전문화. 이게 안전문화 정부 조직이 인력이 별로 없어요. 그 막 입만 가지고 주로 하는 미안하지만 이런 스타일이야. 실행 조직팀이 부족해. 안전문화진흥원 많이 논의가 됩니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뭘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정부 모든 기관들이 산하 공단이라든가 뭐가 있어가지고 다 도와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 한 과에서 몇 분이 한다고 해 됩니까? 마음은 있어. 인력은 없어. 예산도 없어. 뭐 가지고 됩니까? 맨손으로. 뭐가 잘못됐냐면 안전은 뭔가 맨손으로 입만 가져오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지원해야 돼. 그래서 안전문화진흥원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각 그 중앙이나 시도에 있는 안문협 활동도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안전활동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 거점별로 만들어서 관련 NGO들하고 협력해서 가고 이거 문재인 정부가 이거 하나 못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야, 그거 필요해. 왜냐면 안전문화를 말로만 해? 직원 몇 명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사고의 90%는 뭐야? 안전불감증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국민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거야? 의식을 바꿔야 돼. 아, 그게 뭐야? 안전문화 운동이야. 그게 어디서 담당해? 안전행정부 담당이야. 그건 누구 소속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야. 그럼 딱 거기지. 거기다 재난안전특별회 여당 간사님이시잖아요. 딱 우리 키워드 몇 개 딱딱 찍자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전교육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안전 책임교육 막 확대하고 너무 큰 것만 하지 말고 이좀 뭐 폐교도 생기고 빈공 교실도 생기면 작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체험교육적으로 자꾸 바꿔주고 지하체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체도 안전문화 진흥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다 다 반영을 시켜서 실제로 동작되도록 만들고 특히 좋은 게 현재 안전행부 장관이 김병원 장관이 지하체에 대해서 영향이 커요. 딱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해서 조례도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예산도 늦게 하고 막 해가지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정부 교부금도 연계시키고 등등 해서 뭔가 막 지자체가 안전문화 활동이 되도록 지금도 지역에 가면 돈도 없이 그냥 전부 몸으로만 때우니 되나요? 안 되지. 자, 화재도 분명히 방화 문제는 명확하게 해서 하되 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방화문 평소에 열어놓고 쓰다가 불이 났다면 자동으로 닫히는 건데 적어도 다중이용시설만큼은 의무 적용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고, 그리고 일반 이런 데는 좀 자꾸 권고해서 닫히게끔. 사람은 에러가 생기는 거고 불이 났을 때 누구도 다 당황해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탁 닫히게끔 하는 거. 돈 얼마 안 들어. 40만 원 끝. 옥상 출입구 개폐도 자동으로 열리게끔, 불이 딱 났다 열리게끔 다 하고, 피난 동선 관리 철저히 하고, 흡연 관리, 마감 관리 다 이런 거 잘 정리하고. 교통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지금 교통범칙금의 과태료하고 범칙금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은 뭘 쓰는 줄 아느냐? 교통안전을 쓰는 줄 알아요. 설문조사에는 이 95% 국민들이 이거는 교통사회에 쓰기로 원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안 한다. 일반회계로 갚아래 끝 땡. 말이 됩니까? 이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냐? 교통사회에 쓰이면서 주로 어디로 쓰이느냐? 지금 사고의 대부분이 어디 가냐면 72% 정도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관할도로에서 나요. 지역 지방도로.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입해 연간 한 7천억 정도. 이거 저거라도 매년 투자를 해요. 별거예요 저는. 요거 하나 또 추가. 그 다음에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체계 확립하고 안전속도 분명히 해서 30km에 뭘 추가하냐면 노인 보행이라든가 보행자 생활보호 지역 이런 걸 조금 늘려서 30km 지역을 좀 늘려가고, 그러면서 일반 도로는 50km 쪽으로 자꾸 내려가고, 교통안전 책임 교육 확대하고, 보행적 휴대사용 완화도록 위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산업안전 아까 쭉 얘기했지만 어떤 기술지도 인적인 문제 대상 쪽으로 좀 바꿔주고, 실질적 인적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특히 타켓을 어디로? 중소영세 사업자 50인명. 그 다음에 시설 쪽으로 너무 몰지 말고 이 교육이라든가 홍보 쪽에 몰고 주고,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면 하고, 예산도 너무 어려운 거 많아요. 예산 확보 문제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설비 쪽에서는 이쪽에다 놓고 융자제도만 바꿔도 1년에 얼마냐? 현재 50% 이상을 예방활동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융자제도 하나만 바꿔도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기대하건대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전반기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을 중심한 많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포럼에는요, 토론을 맡아주실 분이 총 4분이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재희 명예교수님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우리 지만석 과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패널로 나오신 분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안전정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소방방재신문 최영 기장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그 토론자를 소개해드린 그 순서에 따라서 네 분의 그 패널 그 입장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지만석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이 주제나 이 타이틀은 아마 공무원인 제가 거론하기가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가 조직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국민안전처 당시에는 저희 조직 내부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저희가 좀 금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고서상에도 저희가 그걸 써서는 안 되고, 주로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좀 그걸 좀 삼가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돌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또 어떤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직 내부에서 쓰지 않는 단어였는데요. 앞서 정재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5월달에 저희가 관계부처랑 합동으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저희가 외부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무시 관행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그런다는 논의도 있었고 좀 너무 세지 않느냐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 대책 나온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제천 화재 사고 이후에 이게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아마 제천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아마 29명의 희생자가 했었는데 아마도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여러 가지로 뭐 안전 기준이라 이런 게 좀 미흡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고요. 근데 조금 더 안타까웠던 것이 뭐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피난구가 좀 막혀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가 돼 있지 않았다면 조금은 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때 안타까움에서 아마 이 대책을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수칙이라는 게 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에 정부 뭐 제도라든지 이런 거 계속 개선해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좀 생활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대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간략히 뭐 저희가 좀 대책을 설명드리면서 뭐 어쩌면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국민들한테 좀 먼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바뀌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이걸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1,317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저희가 뭐 통계 분석이라든지 언론 분석 이런 거 통해서 우선적으로 7개 관행 먼저 추진하자고 정했는데 이게 한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걸렸는데 실제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하지 말고 과속 운전 그리고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하지 말자는 이런 거 또는 뭐 구명조끼 착용 이런 건데 저희가 4개월 걸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다들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일 겁니다. 너무 새로운 게 아니고요. 아마 가장 일상적으로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요. 알고 계시는 것들이지만 또 현실에서 좀 저희가 좀 둔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뭐 저도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길에 가다 보면 아마 소화전이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굉장히 빨간 글씨로 잘 보이게 5m 이내는 주정차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부분 아마 저희가 뭐 불법 주정차 문제 모든 데 그렇게 뭐 하시지 말란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찌 보면은 저희 사회가 그 소화전 앞에만큼은 저희가 그 어떤 불법 주정차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된다면 굉장히 저희 사회가 아마 품격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면서 이 대책을 마련했고요. 아마 7개 관행만 지켜진다면 이 관행만 저희 국민들께서 조금 인식을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했고요. 대책은 총 관행별로 저희가 4개 분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개선 분야, 그리고 안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신고 점검 단속 강화, 그리고 안전문화 운동 전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법과 제도 개선이나 안전 인프라 부분은 저희 정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신고라든지 안전문화 운동은 이제 결국 민간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법과 이번에 그 벌칙 강화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아마 안전 기준이 미흡하거나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마 별도로 다룰 거고요. 그것은 좀 별도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일단 법과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저희도 이번에 아마 관계 부처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좀 벌칙 조항을 크게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다중 이용업소에서 비상구 폐쇄나 또 물건 적치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처분해 갈 거고요. 최근에 아마 봄에 산불이 많이 났었습니다만은 산불 방화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7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저희 부하고 산림청하고도 저희가 그 합동 담화문 발표도 하고도 했습니다만 어찌 보냐 이 분야에서 문제는 아마 저희가 산불이나 이런 방화제 부분에 굉장히 저희가 좀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마 대부분 산불이 사소한 실수로 인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식을 하지 않고 또 실제로 가해자를 아마 찾는 노력도 거의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아마 저희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제 감식 의무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강릉 옥계 산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실화자 2분이 아마 5월 중에 아마 1심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정부에서 좀 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금
법인 과실치사상법이라고 하셨습니까? 맞는데 저희도 아마 시민단체에서 계속 도입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저희 법 체계 자체가 저희는 손해배상 그것만큼만 배상하는 게 저희 법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저희가 없었는데요. 일부 이제 뭐 경제 관련 법령에 조금 도입은 했었습니다만 안전 관련 법령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현재 도입하고 좀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연구 영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가 저희 안전 분야에 도입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보면 좀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대책에 저희가 안전문화 아마 이 대책에 또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4가지 대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에 이건 국민들의 인식을 조금 바꾸고 좀 행동 변화를 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문화 운동이 아마 또 가장 중요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안전문화 운동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좀 동참하는 분위기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 단체는 뭐 제가 뭐 같이 일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참여 오셨습니다만 안실련이라든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그래서 많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의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안전문화진흥원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제화 노력도 했었는데 아마 조직이 커지는 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좀 했는데요. 앞으로 좀 해결해 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가 뭐 안전을 좀 더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 뭐 좀 말씀 항상 제가 공무원이 이런 말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오랜 시간 우리 의식 속에 좀 뿌리 깊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에 한번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의겸 장관님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너무 공공장소에 줄 서는 거 아니면 버스 탈 때 줄 서는 거 정말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안 지켜졌던 것들인데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시작되는 게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보고 좀 국민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소화전 같은 경우 실제로 소화전 저도 택배함으로들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소화전 역할을 그렇게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해주시면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좀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과장님께서 대형 사고 이후에 국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20대 그 관행을 발굴을 하시고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7개의 그 관행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그 7개는 아마 국민들도 누구나 다 안전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다 알만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마 알면서 지키지 않는 이런 관행들이 좀 그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리고 또 신고, 점검,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그 활동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7대 관행을 근절시킴으로써 안전을 좀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중에 이제 법제도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은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고 이거의 일환으로서 책임을 좀 강화시켜서 벌금을 좀 올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시겠다 그랬고 민간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는 안전문화 활동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두 번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안전정책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토론자로서 나가면 앞에 토론자가 한 얘기 때문에 내가 뭘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스럽긴 한데, 오늘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이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끈따끈한 자료 하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은 공개는 어제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뭐 여기 쿠키뉴스도 하시지만 언론이 안전에 관심이 참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 건도 안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창립 22주년을 어제 5월 23일자로 맞았고요. 또 세월호 창립 4년 지나고 그래서 국민 설문조사를 저희가 726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에서 4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잠깐, 우리 국민들이 과연 피부로 느끼는 안전은 어느 것이냐, 우리 정부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입니다. 뭐 전체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안전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불과 26.8%만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7명은 사실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하지 않은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 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나 문화는 개선돼야 되는데 10명 중 7명, 70% 이상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가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굉장히 매우 불안하다. 나는 불안하다라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고요. 또 가장 걱정스러운 제 유형은 이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화재 또 지진 등이 좀 예년에 비해서는 지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이슈화됐기 때문이겠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나의 안전 점수는 몇 점이냐라고 해보면 다 70점이 넘습니다. 난 잘 지킨다. 근데 상대방의 안전 점수를 점수로 좀 평가해달라고 하면 50점 줍니다. 50점. 낙제점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의 의식이 그대로 박혀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잘하는데 남들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 이유가 뭐냐, 아까 정재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임지지 않는 문화, 처벌이 가장 많았고요. 또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후순위를 생각하는 문화가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만 예방이 우선이냐 복구가 우선이냐 이 문제 나왔을 때 예방이 90%가 넘게 예방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전에 대한 투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예산, 조직, 문화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아까 정재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산업재해 예산, 우리 저 근로자들을 위한 그 산업재해 예방 예산에 정부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내는 사업주가 내고, 지금 사업주가 내죠. 사업주가 내는 우리 산재보험료, 그거 갖고 정부에서 받아갖고 이 예방사업 합니다. 기업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회계가 3%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3% 안 넣습니다. 0.03% 넣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 예산에 대한 투자가 정부로서도 인색하다. 또 교통안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범칙금하고 과태료가 연간 한 7,500억 정도 거칩니다. 거치는 돈이고요. 부과되는 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응급의료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냥 일반 회계로 편입돼서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청사도 짓고 복지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순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떠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통선진국들은 다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도 1조가 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4년까지 특별회계로 활용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총실에서 교부하는 형태로 바꾸고요. 그 총액은 변치 않도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인 교통안전자산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천억인데 그 중에서도 위험도로 개선, 또 뭐 교량 설치 이런 비용들이 또 다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요, 이 교통범칙금 과태료 전액 투자한다라고 해도 우리 단속이나 법규 준수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아까 설문조사 제가 한 거지만 95%는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지방도 사망자의 70%가 바로 지방도에서 나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국도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 또 건설 비용, 유지관리 비용하고 지방도로, 우리 군도, 특별시도, 이 앞에 있는 것도 다 지방도로죠. 여의도에 있는 도로들. 이런 데 쓰는 비용이요. 무려 100배에서 150배 차이가 납니다. 지방도로는 2만 원이에요. 키로당. 그런데 국도는 200만 원, 300만 원씩 합니다. 이런 예산의 불균형. 그러니까 국도하고 교통사고는 당연히 사망자가 적죠. 이런 불균형의 해소는 저는 반드시 교통안전 특별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근에 그 1월에 대통령께서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발표하시면서 자살 예방, 교통사고, 산업재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자살 예방이요, 우리 13,000명씩 1년에 사망합니다. 자살자가 33분마다 한 명씩 사망합니다. 자살로. 그런데 여러분 그 시도하는 사람은요 800배입니다. 800배. 그러니까 지금도 800명, 30분마다 800명이 자살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데 예산은 162억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예산은. 일본이 7,600억이거든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차이가 결국은 우리를 안전사고를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 저는 기재부분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못된 생각도 하는데요. 기재부 계신 분들도 당해봐야 한다. 진짜 가족 중에 누가 피해를 봐야 그래야 예산의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감소 그래프를 보면 딱 두 번이 크게 탁탁 꺾입니다.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직에서 있다고 보는데요. 이 두 시기에 공통적으로 국무총리실에 비상설 TF팀이 꾸려졌고요. 점검단이 2, 3년씩 꾸려져서 총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통안전 보면요. 경찰청 따로, 국토부 따로, 지방청, 지자체 따로 다 이렇게 따로 놉니다. 총괄하지 않으면 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미국식 그 NTSB라고 하죠.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의 조사나 또는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최소한 총리실에만큼은 이런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안전하시는 분들 거취 제가 요즘 되게 죄송합니다만 안전은 한직입니다. 한직. 가서 잠깐 있다가 사고 없이 무탈하게 딴 데로 가면 성공하는 거다. 이 안전 분야는 맞아요. 이 정도로 관심이 없으니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단속인데요. 단속, 우리 단속하면 싫죠. 저도 싫습니다. 경찰관 쫙 깔려 있어 단속하면 싫은데 이 단속이 왜 우리나라 보셨습니까? 단속한다라고 특별 단속 기간 뜨면 밑에 댓글이 뭐라고 뜨냐면 국가 세금이 떨어졌구나. 세금 거들라고 단속하는구나. 근데 단속 중요합니다. 이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단속되는 건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순응하고 지키기 때문이죠. 이 경찰관 한 명이 얼마나 큰 그 효과가 있냐면 제 아는 경찰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현장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빨간 차가 한 대가 쫙 달려오더랍니다. 달려오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적색불로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슝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경찰관이 그 사이렌을 켜고 쫓아가서 물어봤대요. 운전자를 내려서 저기 왜 혹시 신호등 못 보셨습니까? 딱 보니까 신호등을 봤다. 근데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신호등은 봤는데 경찰관은 못 봤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 그래요, 사실. 이게 우리 국민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외국이나 이렇게 나갔다 보면 저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의식 수준 높은 국민은 없어요.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카시트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 카시트 착용 아예 안 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300불입니다. 착용 안 하면. 거기다가 100불을 추가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거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한다고 봐요. 이 과태료의 문제예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운전하시는 거, 미군 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US 아미 뒤에 딱 달고 엊그저께 올림픽대로 들어가는데 와, 이런 남봉꾼들이 없더라고요. 왜? 위반을 해도 단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단속되거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 절대 저는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받쳐주고 단속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 잘 지킵니다. 안전사고 줄어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신 우리 지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일한 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요, 이 가해자 보호법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80년대 초반에 이 왜 생겼냐 두 가지 관점이,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처벌 유예입니다. 이 자동차가 늘어나는데 공무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과천으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고가 나면 형법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직위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기재위에서 만들어낸 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도로 아시죠? 작년 10월에 대전에서 그 소방관 부부, 아이가 아파트 도로에서 주민이 친 차에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엄마는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는데 소방관이 기어가가지고 아이한테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 가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은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왜? 뭐 처벌받지 않을 걸 아니까. 아파트 도로는 지금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처벌받지 않죠. 20만 명 청원 들어갔는데 결국은요, 이게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교통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를 판단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정부에서도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포함시켜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 절반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좀 차후에 좀 드릴 말씀, 시간이 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어쨌든 이 문화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접근해야지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서두는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시간은 제일 많이 쓰셨고 아직도 반밖에 못 하셨답니다. 좀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또 나머지 재미난 반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설문조사를 한번 국민을 통해서 해봤는데 참 재미난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아직 26.8%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역시 나 자신보다는 남을 탓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정부 예산이 좀 낮다, 그리고 특별 회계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불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그 재난의 대응 단계가 4단계인데요. 예방과 대비에 치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응과 복구,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응과 복구에다가 투자하는 돈과 그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과 대비를 하는 돈을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는 1달러 대 8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1달러를 쓰고 예방을 할 것이냐 대비를 할 것이냐, 나중에 예방 대비 안 하고 있다가 사고 터지면 8달러를 쓸 것이냐거든요. 현명한 사람들은 1달러를 쓰겠죠. 네. 이제 그런 걸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 우리 소방방재신문의 최영 기자님 그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방재신문사라고 이쪽 그 재난이랑 화재안전 쪽에 관련해서 올해로 13년 동안 이쪽에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려야지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나름 이쪽 분야에서 관련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분야에서 이제 화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2006년도에 이 분야에 입사를 해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대형 화재 현장에 갔었고요. 근데 항상 거기서 발견이 되는 부분은 일반 그 언론 쪽에서 접근하시는 거랑 저희랑 조금 다른 것은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시작을 하곤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느끼는 게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연구 논문을 하나 냈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2000년대 이후에 대형 화재, 국내에서 발생된 대형 화재에 대한 그 피해 확산 요인을 어떤 유형으로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갖고 이제 분석을 해왔었는데 굉장히 큰 화재일수록 그 시스템적인 부재 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좀 체감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제천 그 스포츠 센터 화재라든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보면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게 이제 과연 국민 안전에 대한 의식 부재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불감증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과연 거기에 초점을 국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주제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화문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단순하죠. 저희 항상 방화문 열고 닫고 집안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복도로도 움직일 때 늘 보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 자체가 이제 1층에 없었고 그쪽에 이 화재가 1층에서 시작이 되면서 상층부로 유입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유독가스와 연기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과연 불감증에 대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는 방화문은 사실 국민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그 불감증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재에 대한 그 피해 확산 요인들을 보면 대부분 시스템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많은 에러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게 평상시 간과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거나 뒷짐을 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방 시설적인 측면이나 건축 자재에 대한 문제,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안전에 굉장히 크게 직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융합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들어와서 화재안전 TF라는 걸 최초로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만드셨고 소방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민간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TF를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방청 같은 경우는 이 화재안전 대책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지 개선 방향을 확정한 상태인데 물론 그게 이번 화재에 국한돼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좀 융합을 해서 한데 모아놓은 형상을 많이 띠고 있더라고요. 그게 불과 이제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던 그 화재안전 TF 청와대에서 발족된 그곳에서 나온 자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틀만 담고 있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고는 평가를 조금 할 수가 없겠다는 게 이쪽 전문가분들의 많은 시각들이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화재 사례를 통해서도 불감증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관계자가 피난을 실제적으로 빠르게 유도를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 평상시 화재 안전에 관련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키운 건 사실이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요소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체를 면밀하게 좀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제 분야에서는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특히 이제 화재 안전이나 재난 쪽에 관련한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주체가 과연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그 중에서 정부와 국민 양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정부에 대한 제도적인 그 미비점이라든가 이 비정상적인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왔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화재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건축과 소방에 대한 그 융합적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제도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걸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시스템들을 보면은 방화문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방 시설, 스프링클러, 뭐 화재 감지 시설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나 화재 안전 쪽에 관련된 전문가분들 또 기관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시설 같은 경우는 연기 감지기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열 감지기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되게 사소할지 모르지만 이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에 대한 차이점은 경보가 울리는 시간이거든요. 제천 화재 참사에서는 1분 1초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고 그거를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구조를 해내지 못했다라는 소방 조직에 대한 질타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무려 이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는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지만 8분 정도가 차이 나요. 감지 속도가. 8분이라면은 뭐 몇십 층에서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연기 감지기를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도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실내 공간에 열 감지기를 쓰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놓치고 있다라는 거고 화재 쪽 아니고 다른 쪽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지하 공간 그 판교에서 지하 공간과 연결된 환기구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공연 당시에 이제 굉장히 큰 부상을 입고 다치시고 하셨는데 이게 맨홀에 대한 형상이 우리나라가 그 평면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철제망을 위에 치는 구조였죠.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파이프를 위에서 뽑는 구조로 해서 환기구에 대한 환풍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런 시설이 판교 쪽 테크노밸리 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였겠죠. 이게 바로 시스템이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겨울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노숙자분들도 많으시고 공원에서 술 한잔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벤치 위에서 주무셔서 객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형상으로 변했죠? 그 벤치들이 중간에 이제 팔걸이식으로 뭔가 이제 받침이 하나씩 생기는 형태로 바뀌었죠. 이것도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눕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화재 안전에 있어서도 또 많은 재난 사고에 있어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시스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놓치고 왔기 때문에 또는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취재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게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주무르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큰 사고 나지 않으면 바꾸기 힘들어요. 또는 어떤 부분은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시죠.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규제개혁이라는 그 미명 아래 웬만한 규제를 만들려면 총량제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그런 불감증이 먼저 좀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민 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 미비 문제 같은 경우는 평상시 설마하는 것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초창기에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식당에 가도 그쪽에 있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 집에 가서 소방 시설을 점검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별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무뎌지다 보니까 여기도 꺼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법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그 정도로 이제 평상시의 의식 같은 것들이 저조차도 그만큼 좀 소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더욱 더 하겠죠. 이제 그런 일상 속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적인 게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뭔가의 이윤과 직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과 연계를 해서 화재 보험을 들었을 때 시스템을 잘하고 있으면 그 보험에 대한 요율을 차등을 시켜서 좀 더 좋은 시스템과 안전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화재 보험료를 대폭 낮춰준다든가 이제 그런 구조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험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구조를 갖추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그런 것도 개발이 분명히 돼야 국민이 안전 의식이 뭐 계몽만 한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이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찾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안부의 지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그 단어가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불감증이라는 게 과연 사고를 이렇게 키우고 재난을 만드는 그런 그 의식부재 문제로서 연결짓는 그런 고리가 되고, 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결국엔 뭐 의식부재에 대한 문제다라고 결론 내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선 방안에 보시면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감소를 위해서 결국엔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만이 이 우리나라의 안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충분히 공감하는 말이고요. 또 국민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정부랑 국민 스스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과연 안전 감각이 없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안전 구현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기자이고 이쪽 분야에 관련한 전문 기사를 작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부 부처의 그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또 13년 넘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소방청이라는 곳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싶지만 지금 소방청 발족됐죠, 작년도에. 그렇게 발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이나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주물럭거리는 그 인원이 일개 소방서의 인력 수준보다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그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재난의 그 최일선에서 우리 함께 해주는 119 소방대원들 이런 조직들에 대한 구조를 봐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지자체 공무원으로 돼 있고 이 구조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기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 뭐 2% 미만이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 예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력이 다르고 또 장비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보니 결국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또 대응에 있어서도 차등으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도 가져야 될 거고 일반 국민들도 스스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외치는 그런 좀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나타내면서 말씀을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간략하게만 우리 최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짚어보면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 자체는 국민 개개인한테 이제 있는 것들이고 이런 국민한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그래서 폭넓은 쪽으로 본다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주체도 정부도 안전 불감증의 주체로서 들어와야 되고 시스템적인 거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일례로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을 거꾸로 하는 거지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이 있는 어떤 그 능동적인 방화 시설과 건축법에 있는 수동적인 방화 시설들이 조화롭게 유지가 돼야만 안전한데 이게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적인 부재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약을 잘못했다 그러면 좀 봐주시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발표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짧은 시간이지만 저 토론을 해주셨는데 보충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7대 무시관행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정부의 정책하고는 상반되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예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순응하지 않는 거죠. 왜 나만 잡혀? 왜 나만 걸려? 왜 내 차만 그래? 이게 대다수입니다. 99.9%가 다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예외가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뭐 공공기 소방차, 경찰차 이거는 뭐 공공 서비스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지금 뭐 택배차 유예해 줍니다. 단속 안 해요. 횡단보도 중간에 올라와도 단속 안 합니다. 가서 택배 확인증만 써주면 지자체에서 풀어줍니다. 그냥. 또 하나 식장 상인들 지금 조례에 의해서요 보통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다못해 스쿨존 있죠. 아이들이 하교하는데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가 보도를 다 침범해갖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라고 회신이 옵니다. 이런 그 원칙적인 문제들을 그 해결해주지 않으면 제가 7대 관행에 대해서 다 그런 문제점들을 좀씩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걸 풀어주시지 않으면 그럼 계속 이 공연불에 불과하고 우리는 계속 선언적인 상황에 좀 불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최영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종합하는 쪽 역할이고 그런데요. 각 부처 간에 어떤 보면 그 미션이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부 같은 경우는 안전을 가장 우선에다 두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국토부니 산자부니 각자 부처는 목적 자체가 안전이라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 쪽에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 간에 이제 의견이 충돌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좀 융합이 되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안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호루라기로 불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이제 입장 뭐 차이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뭐 각자 미션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어떤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규제 개혁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규제는 굉장히 규제를 저희가 완화한다거나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악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완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안전까지 이제 같이 이제 많이 완화돼 버린 부분이 있고,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소방 쪽에서 말하는 게 저희 아마 그 베란다 확장일 겁니다. 그게 아마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아마 어쨌든 또 국민들 편이라든지 아마 또 어떤 그쪽 산업진흥청 진흥 쪽 입장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줬던 걸로 이해가 되는 한데요. 하여튼 많은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저희도 부처 간에 이런 부분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각 부처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정책을 만들거나 규제를 안 할 때 우선 안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항상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안전 문화를 성숙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 문화를 성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숙이 되려면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을 어려서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어려서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효과가 나옵니다. 약 30년이라는 교육이 필요하죠.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인들한테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면 몸에 해롭다, 죽는다, 그래도 다 담배 피고 있습니다. 성인 교육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교육을 그러면 통해서 30년 동안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30년 동안은 사실은 법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화가 성숙되지 않으면 법을 강화시켜서 그걸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안전 문화가 성숙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이제 법을 좀 약화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안전을 배우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3, 4년 주기로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집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유를 했다고 그러면 똑같은 대형 사고들이 반복된다라는 건 정말 바보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건 바보입니다. 그걸 치유하지 못했다는 건. 근데 그걸 치유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는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3, 4년을 주기로 계속 대형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걸로부터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안전을 배우는데 너무 큰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안전을 배우는 데 있어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으로 일부 우리 그 안전 불감증이 재난으로 이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